자, 일단 수학원에는 세종의 훈민정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30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0년이면) 진짜 많이 변해요. 130년이면은 그 헐버트가 와서 띄어쓰기를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풀이는 보일 거니까 설명은 더 안 할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출제하시려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특히 여고는 이제 좀 자세히 분석해서 자세히 질문하시는 경향이고, 특히 국어는 난고는 진짜 완전 겉핥기야 진짜. 근데 그 겉핥기를 정리했는데 바로 1등급 나오고 막 전교 1등하고 그래요. 그만큼 되게 쉬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일단 필기 기준으로만 할게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어차피 시험 대비도 또 안 돼. 자, 일단 시샤 같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의미가 있다고 체크를 해놓으신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지금 가는 깨소로 바꿔 쓸 수 있고 얘가 주격조사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분석을 해서 쓰면은 이건 거지. 원래 공자님은 공자까지였던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 주격조사 2가 붙었고, 어떤 경우 주격조사 붙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앞에 받침이 있어. 즉 자음으로 끝났어. 그럼 뭘 써준다고요? 연철을 할 수 있게 2로 써줘서 자리를 비워준다고. 앞에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주격조사 뭐 써준다고요? 얘만 써주면 같이 이렇게 공자이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모음이 오게 되면 이 모음을 연달아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모음을 각자 병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생략해서 써준다고. 이해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어떤 경우입니까? 두 번째 경우죠. 지금 듣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네. 두 번째, 이제 한자어 표기인데 동국정운식 한자어 표기가 있고, 그래서 동국정운식은 대표적으로 훈민정음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과 대조해봤을 때 여기서는 현실적인 한자어 표기를 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격조사 포인트고, 여기서 얘를 엿보낼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여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리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중앙시험 카페 따라오시면 돼요. 주격조사 출제될 수 있고, 한자 표기도 동국정식 한자 표기냐 현실적 한자 표기냐 현실적인 한자 표기다 인 거고, 증자 다려, 이 다려는 여기서 부사격조사로 쓰였다. 그 다음 하나 더, 여전히 두음 법칙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음 법칙은 현대에 와서도 참고로 그냥 여러분 비교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아직도 이북,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투리죠. 북한 표준어는 두음 법칙 없습니다. 얘는 두음 법칙 없고 두음 법칙 있고, 이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리을이 됐었냐면, 리을 활용형이 리을 이을 활용형에서 리을 활용형으로 바뀐 부분이다라고 여기서 얘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예를 풀었으면은 가라사대야. 그런데 리을이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 받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철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끈을 젓기 분철로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분철로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연철과 분철이 섞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가라사대를 형태소 분석을 하신 거죠. 가라사대 형태소 분석은 일단 가리 어간이고요. 시샤는 주체 높임 선어음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 연결음이라고 하신 거야 지금? 대가 연결음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대를 연결음이라고 해놓으신 것 같네요. 됐어. 그리고 오는 탈락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고, 계속 볼게요. 이며라는 접사가 여기서는 과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접속조사 와와 가다, 비교 부사격 조사는 다르다라고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봐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나라의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접속 조사의 와와 가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훈민정음과 비교를 할 텐데, 훈민정음과 비교를 해보면은 훈민정음에서는 융기에 달하에서 이 애가 여기는 와와 가 비교 부사격 조사였고, 반면에 여긴 접속 조사였다. 이거 아마 포인트로 물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쓰셨으면 얘는 100%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이건 100%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신 건데, 말 그대로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와 B를 접속해 주는 거고요. 됐어? 그러니까 뭐가 다르는 거냐? 다르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야. 반면에 얘는 A와 B, 봐봐. A는 밥을 먹었다, B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이나 두 개 의미 구조로 분리가 되는 거지. 근데 A는 다르다, B는 다르다,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비교 부사격은 의미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접속 조사는 의미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 포인트는 어떤 형태로 출제될 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필기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한번 치면서. 아니면 손으로라도 따라오면서. 왜냐하면 손으로 써야 이게 입력이 돼버려요, 얘들아. 손으로 쓰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미가 축소된다. 그 다음에 히읗 정성치어는 여전히 또 잡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왜 설흔이 되었냐? 여긴 또 이어적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었는데 시옷 기억계열 합용 병서라고 얘기하셨고, 얘는 또 어두자원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두자원근이라고 안 보신 건가요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네 필기를 보면 비읍 시옷 계열이나 비읍 계열만 어두자원근이라고 딱 필기를 해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 기준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놓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면 어두자원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다투는 포인트라서 사실은 이제 고1 과정에 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시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존 걸로. 오케이?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깨라는 거는 뭐였다? 비교의, 다시. 에게, 깨, 높임의 부사격 조사.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였다. 하시면 되겠고, 별표 뒤지게 많이 쳐준 거 보니까 이거 출제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출제가 된 거냐? 이 과정, 즉 첫 번째는 뭐냐면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무조건 내실 거고, 두 번째 이것의 의미에 대한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뭐라고?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 그럼 소실되면서 어떻게 바뀐 거냐? 원래는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비읍이 되거나 오우 반모음으로 바뀌거나 그냥 모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소실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수능 기준이요. 일반적인 기준이야. 학교 선생님께서는 소실되면서 오우 W 반모음으로 갔다라고 설명해 놓으신 거야 지금. 그래서 원래 15세기에는 이게 이렇게 써졌던 거야. 밭, 자, 분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15세기에는. 이해됐어요? 원래 15세기엔 밭자 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면서 오우로 간 거야. 그러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온으로 바뀌었겠죠. 순경은 비읍과 다시 순경은 비읍과 아래아가 온으로 바뀐 거야. 됐니? 내 필기랑 비교를 해. 순경은 비읍과 오가 다시 무슨 얘기냐면 순경은 비읍의 아래아가 뭐가 됐다고요? 오가 됐다고요. 그 밥자 온에 온이 됐다고. 이해됐어? 봐봐. 내가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 니네 필기. 자, 밭다의 기본형 밭. 근데 밭다의 기본형 밭 잡다. 그러니까 봐봐. 이 잡이 뭐냐면 얘들아. 이 잡이 뭐냐면 객체 높임 선어머럼이잖아. 쌉, 짭, 이게 객체 높임 선어머럼. 여기 있잖아. 이게 객체 높임 선어머럼이라고 딱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얘가 여기 봐봐.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왔잖아. 이게 지금 객체 높임 선어머럼. 객체 높임 선어머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은 알죠? 은. 은 이가 할 때 은.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야, 얘. 얘가 은이야. 아래야 플러스 니은. 됐어? 아래야 플러스 니은. 얘가 은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뭐라고?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면서 뭐로 갔다고? 반모음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반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뀌었는데 순경은 비읍 플러스 아래아가 그래서 오로 갔다고 여기서는. 그 얘기 해준 거야 지금. 됐니? 정리하면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소실됐다. 그래서 오로 바뀌면서 밭 자분이 밥 자운이 되었다. 그 설명하시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래쪽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밭은 어간, 잡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은은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원래는 밭잡 은이 돼야 돼 15세기에는. 그런데 이게 소학원으로 오면 소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밭잡 온이 됐다고요. 온. 핵심은 뭐라고? 순경은 비읍 플러스 아래아가 오가 된 거야. 이해됐니? 이거 잡으라는 거. 이거.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왜 온이 됐냐는 거죠. 왜 온이 됐다? 순경은 비읍이 붙어서 반모음 오우가 붙어서 아래아 플러스 아래아에 반모음 붙었어. 그럼 뭐겠어? 오가 된다니까. 그래서 온이 됐다. 그걸 설명해 주신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원래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밭 어간에 객체 높임 선어음이 자배, 관형사형 어미 온. 이게 왔다고. 됐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연철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야? 밭, 자, 이렇게 쓴 거라고. 이응 자리에 밀고 들어온 거야. 이응 자리에. 순경은 비읍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 아래아의 은이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소실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순경은 비읍 플러스 아래아가 뭐가 된 거야? 오가 됐다고. 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밭자분이 그래서 밭, 자, 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순경은 비읍의 아래아가 오가 됐기 때문에 온으로 바뀌었다. 이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거실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겉이라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거실화라고 써놨잖아. 얘는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연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섞였다고요. 철저하게 연철을 하다가 이제 연철 분철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섞였을까? 연철하다 보니까 소리는 읽혀. 의미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의미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분철을 쓰기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연수 역사적 흐름이 고고. 자, 원칙은 연철이었어요. 왜? 발음교였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자생적으로 분철하기 시작했을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연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소리 나는 데 적었으니까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팔종성만 적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받침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종성에는 종성, 부용, 초용처럼 종성, 부용, 초성처럼 초성의 의문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원칙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캡처해서 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개 하다가 사동이잖아. 됐어? 개 하다가 사동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사동점에서 우가 있다는 거야. 개 하다가 오잖아. 사동점에서 오가 있다는 거야. 이희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대국어의 사동점에서는 우야.
근데 여기 때는 왜 우도 되고 우도 됐을까? 왜 우도 되고 이도 됐을까? 이 나오죠 지금. 봐. 사동전미사 2호 우. 왜 사동전미사는 두 개 됐을까? 간단하죠. 모음 줘야겠지. 됐어요. 모음조 원칙 때문에 자 아래아가 같죠? 양성모음이니까 오 양성모음이 온 거고 어가 있죠? 음성모음이니까 우 음성모음 온 거라고. 됐어? 그래서 여기 헐워 상해 오디 얘네 전부 다 뭐라고요? 사동 전미사 사동 전미사 형태 존속됐고 여기서 오우 다른 이유도 설명드렸으니까 외우긴 편할 겁니다. 또 여기는 봐봐. 아니 호미 미가 돼야 되는데 홈이라고 적었으니까 끈을 걷구나.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니하다 아니함 여기도 왜 모음조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지금 보면은 명사형 전성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옴이 있고 움이 있는 거야. 옴이 있고 알겠니? 그럼 봐봐. 명사형 어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다고? 옴이 있고 움이 있어요. 언제 쓰는지 알겠지? 옴은 언제 써? 양성모음하고 쓸 때. 움은 언제 써? 음성모음하고 쓸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성모음끼리 옴, 음성모음끼리 움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양성모음 왔으니까 옴이 온 거예요. 근데 봐. 여기 뭐가 왔어? 음성모음 왔잖아. 움이 와야 되잖아. 근데 옴이 와버렸다니까. 정리하면 지금 여기 양성모음 그러니까 양성모음이 와야 돼. 근데 여기 비릇 음성모음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양성모음이 와버렸네. 그래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혼란스러운 시기도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왜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 니네 이거 옛날에 있나? 왜 까먹고 있는 표정이 왜 처음 듣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아는 거 하니까 존나 지뢰가지고 아 이러고 있고 필기하라 그래도 뭐 이러고 있고 여기는 열심히 막 듣고 있네. 모르는 거 나온 거 같아서. 알았어. 국어가 그래. 뭐 다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아는 거 있으면 지루하니까 또 안 듣게 되고. 근데도 뭐 모르는 거 할 때 집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아니 홈 2는 여기서 주격조소였다는 거고 이오는 종결어미였다는 거고 하오 이오 뭐 이런 하오체 같은 거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끊어적기 일로 하면은 이렇게 끊어적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기본형까지 쓰라 그럴까? 아, 나 이거 가면 오네. 근데 보면은 기본형은 상하다. 뭐만 오면 돼. 간만 오면 되는 거잖아. 기본형 아니 하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릇하다 비릇다 하가 없으니까 비릇다 기본형 이렇게 써주는 거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계속 해볼게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해. 그럼 옛날 사람이 몸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입신이야. 입신 얘들아. 입신은 뭐야? 몸을 세웠으니까 몸을 세워서 어딘가에 나설 수 있다는 거고 나설 수 있으니까 그게 출세인 거죠. 도를 행해 어떻게 돼? 이름을 알려.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나라는 사람 때문에 뭐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부모의 이름을 알려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고 여기는 그래서 입신양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자 근데 봐봐. 모음을 음성모음이 쓰였죠. 자 양성모음 파란색으로 해볼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써볼게요. 몸을 도를 이름을 모음조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두 번째 연철해야 되는 받침에다가 또 녹색으로 녹색으로 볼게요. 연철에는 연철 안 했죠. 뭐 했어요? 분철이구나. 후세에 부사격 조사 뭐의 흔적이 있다? 예의 흔적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써주신 걸 보면은 언제 저렇게 쓰는지 설명이 됐죠. 원칙은 뭐냐면 네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요? 뭐 없어 너희 학교는? 너희 쌤은 안 해주셨어 이거를? 너희 쌤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셨네. 와. 그러니까 이게 환장한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해야지. 어차피 한 반 선생님은 이렇게 다 분석하셨으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봐. 양성모음에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양성모음. 이게 양성모음 계열인 거죠.
이게 음성모음 계열인 거죠. 음성모음, 양성모음 계열. 됐죠? 그럼 봐봐. 모음 크게 세 가지 있잖아.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리고 뭐 중성모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중성모음 계열에는 뭐가 써준다? 얘를 써준다는 거야. 중성모음 계열은 뭐가 있어? 이 또는 반모음 계열이겠죠. 됐습니까? 되셨죠? 계속 봅시다. 여기 있는 써는 그러니까 비읍, 시옷, 뻐 또는 써 여기서는 이제 써가 됐네요. 써가 됐네요. 그리고 여전히 어두저음군 구분하셨네. 합용병서는 어두저음군 구분하시네요. 그러니까 합용병서 중에 어두저음군이 있다고 하신 거야? 구분이 된다고 하신 거야. 또 다 달라. 아주 그냥 경우의 수야. 수학이야 수학. 병서는 시읒계열이랑 비읒계열 둘 다 합병이랑 뭐 어두저음은 합용병서는 두 가지가 있어. 비읍계열이 있고 시읍계열이 있는데 비읍계열만 얘는 뭐다? 그 얘기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국외음악인 거죠. 지금 국외음악가 없었다. 과거에는 현대에 와서 국외음악가 생겼다. 단모음악? 아 그러네. 전부 다 여기 다 뭐예요? 이중모음들이죠. 근데 저, 현, 저가 됐으니까 저 단모음 됐죠. 단모음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차미니라 원래 연철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철의 흔적들이 슬슬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학습지는 같아? 학습지도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학습지 자체가 같아 달라 그러니까. 쌤마다 학습지가 달라? 같은데? 저만 달라. 얘네 어차피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뭐 몰라요.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지. 여기 훨씬 자세하긴 하네. 그러냐? 응. 자 봅시다. 5개 써주신 거야. 소실된 의문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환장하는 게 왜 그러냐 봐봐. 세종어지 훈민정음 자모가 몇 개지? 28개. 현용 몇 개지? 24개.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순경음 비읍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지금 건드릴 게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왜냐면 순경음 비읍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 쌤은 성경음 비읍을 포함한 거야. 소실된 의문으로 넣으신 거예요. 맞지? 어떤 학교는 안 넣어. 어떤 학교는 넣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는 넣으신 거야. 맞지? 응. 너희는 넣으신 거니? 그냥 그런 거 없니? 있어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원에 와가지고 반치음, 열인, 히읗, 순경음 비읍이 소실됐다. 그럼 뭐 남았겠어요? 이거네 결국에는. 예디은 이음으로 갔겠죠. 그럼 4개네. 결국 4개 없어진 거 맞네. 됐어? 아래하는 결국 나중에는 소실되는데 언제? 근대 현대국어에 와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교하는 포인트는 무조건 낸다는 거야 얘들아. 즉 얘는 모두 사용됐지만 소실이 됐다. 그리고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을 한다. 어두저음근은 얘는 철저하게 쓰였지만 얘는 이제 슬슬 어두저음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어두저음금이 가끔씩 보인다. 그 다음에 모음조를 철저하게 지켰다. 모음조가 파괴되기 시작을 한다. 리을, 이을 활용형이 규칙적이지만 리을, 리을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어휘도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얼굴이라는 게 앞면으로 의미 축소된 부분이 보였다. 각자 병서가 명확하게 쓰였지만 안 쓰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연철이 보편적이지만 분철이 확대되고 있고 혼용의 상태이다. 동국적 샨자어 표기를 현심에 맞게 표기를 하고 있다. 팔종서법으로 표기했으나 팔종서 표기와 방점 표기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선생님께서. 됐죠? 자 넘어와서 그럼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특징 볼게요. 합용명서가 쓰였고 그러니까 글자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거 쓰였고 어두저음군도 존재했으며 어두저음군은 나중에 된소리 되기로 바뀌었다.
모음조선성은 지켜지다가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바뀌었고 성조 방점은 항상 있었다. 명사형 어미로서 오음이 있었는데 원래는 모음조와 명확히 지켰지만 슬슬 안 지키기 시작을 한다. 주치 높임, 객치 높임, 상대 높임이 있었다는데 여기다 가로친 이유는 뭐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객체 높이면 객체 높이는 선어머럼을 묻겠죠. 그 다음에 시샤 같은 현대국어 없는 걸 내겠지.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비교하는 포인트로서는 낼 거예요. 그럼 필기 하시면 정리가 되긴 해. 정리가 되면 돼요. 어휘변화 당연히 있었던 거고.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철에서 분철로 바뀌기 시작한다. 동국정원식에서 즉 중국 본토식 동국정시 한자 표기에서 현실제 한자 표기로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동명일기